모닝 OBS가 시작한 안전 시리즈, 오늘도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카톨릭대 정혜선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시적절할 때 오늘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그 100세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떤 주제 갖고 오셨습니까? 네. 비가 많이 오죠. 예. 제가 아침에도 오는데 중간중간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정말 운전 못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폭우처럼 내려요. 그러니까요. 예, 집중호우가. 네. 예.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릴 때 사업장에서도 피해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호우나 폭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산업 현장 호우 피해 대응 건강 밸류업 이렇게 정하면 되겠군요. 네. 네, 그러면 교수님, 최근 호우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그러니까 이번 건 말고 이제 최근 한 몇 년 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좀 인명 피해 이게 뭐랄까요, 이게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통계가 이제 잡혔을까요? 네. 네.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네.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네. 2019년부터 23년까지 최근 5년간의 인명피해 현황이 나왔는데 네. 총 1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150명이니까요. 1년에 30명씩 네.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1년에 30명? 네. 와, 정말 많네요. 근데 이 추세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에 18명이었는데 네. 2020년에는 46명, 그리고 23년에는 53명 네.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1년 내내가 아니라 그야말로 호우나 태풍, 바로 이 여름철에 맞아요. 집중된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이 인명피해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한 예. 두세 달 사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50여 명 이상이 네. 피해가 생기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 아무래도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건설 현장이 다 외부에서 작업을 하니까 그렇죠. 예. 폭우가 내리고 집중호우가 나면 그 피해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건설 현장은 각종 기계나 장비, 설비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쭉 큰 기계 장비가 있는데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비가 오면 그 장비들이 옆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면 건설하고 네. 있는 가설물도 붕괴가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네. 거죠. 어. 또 건설 현장에는 자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각종 합판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재들이 있는데 피해가 호우 피해가 있거나 그러면 그 자재들이 날아다니거나 그렇게 되면서 그 자재에 맞아서 예. 또 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장비 같은 경우는 뭐 작동을 하고 있을 때나 안 하고 있을 때나 그게 있는 곳이 집안이 무너질 경우에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네. 아주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뭐 재산 피해, 이 건설물이 무너지는 맞아요. 사고들, 2차 피해들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예.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건설이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가설물 이러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하천 주변에서 이제 공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강물이나 하천에 있는 물이 유입이 되어서 그럴 수 쓸려 있겠네요. 내려가는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럼 이런 물에 잠기는 경우까지. 아니, 그 물에 잠기는 경우는 또 감전 위험도 있잖아요. 맞아요. 감전 위험이 의외로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장비나 기계가 비에 맞으면 그러면 이제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인 걸 모르고 그거를 네네. 만졌을 때 맞아요. 감전의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기계 같은 게 들어갔는데 그걸 네. 어떻게든지 빨리 좀 빼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재산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감전의 위험도 생기게 되고. 그렇죠. 참 그렇게 또 2차 피해까지 일어나게 될 수 있는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특히 또 제조업 공장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어떤 피해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 외부에 있으니까 피해가 많겠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조업 공장은 그 안에 있으니까 피해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대부분 이제 큰 회사들은 잘 재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예. 작은 소규모 사업장들
그런 소규모 사업장들이 지하에 아니면 낮은 곳에 이런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하실 같은 거 빌려가지고 거기 부품 제조 이렇게 하시는 그렇죠. 뭐 분들도 간해수공업 많으니까. 형태로 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피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죠. 예. 그렇게 뭐 저지돼 있거나 지하에 있거나 그러면은 비가 왔을 때 거기에 물이 차서 침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지하면 아까 말씀하신 뭐 전기 시설 이런 게 있으면 또 감전 위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 조금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전기 시설이나 뭐 보관 창고나 이런 것을 지하에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지하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전기 안 시설은? 되는 거는 아니죠. 그걸 뭐 어.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네네. 않지만 아무래도 그런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안 쓰는 곳은 이제 지하에 두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전기 시설이 지하에 있게 되면 물이 찼을 때 감전의 위험이 굉장히 그러네요. 크게 될 수가 정말로. 있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건물 활용, 뭐 건물 소유자분들 이런 분들은 좀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잘 안 쓰는 뭐 예를 네. 전기 시설 이런 걸 지하에 두게 되는데 네. 이렇게 비가 침수가 되고 이럴 경우에는 또 감전 위험이 생기게 되는 거. 네. 그러네요. 참. 그러면 이 보관 시설을 또 지하에 두는 경우 또 그렇죠. 예, 그럼 또 재산상에 또 손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그렇게 되면은 재산상의 손실도 있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 밖으로 유출이 되면서 뭐 넘어지거나 네. 미끄러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예, 있죠. 예. 그래서 항상 침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이 바닥에 많이 차 있어서 예. 그런 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미끄러짐 예. 사고, 넘어짐, 부딪힘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죠. 예. 그러면 이제 공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게 뭐 중소기업들 이런 데는 뭐 배수 시설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신경을 어. 써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 이제 자세하게 신경을 못 좀 쓰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네, 그렇죠. 배수 시설을 잘 예.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잘 안 갖춰진 상태에서 네. 일을 하다 보면 이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리잖아요. 뭐 그러니까 대비할 시간이 없을 정도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내리면. 그러니까 비가 조금씩 내리면 알아서 자연이 잘 배수가 되는데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면은 그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그대로 물이 차올라서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대로 침수되는 예.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아니 뭐 이따가도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럴 경우에는 이걸 그냥 빨리 여튼 인명 피해가 더 가장 중요한 맞아요.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반지하 이런 어.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주변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그때 모두 챙기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또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뭐 설마 내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물이 오겠어? 물이 차겠어?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의외로 집중호우가 갑자기 오기 때문에 빨리 비가 온다. 그러면은 신속하게 낮은 곳에 있거나 반지하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네. 빨리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뭔가 비가 왔을 때 침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뭔가 마인드맵을 딱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저희 굿모닝 건강 밸류업 정혜선 카톨릭대 교수님과 함께 산업 현장 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또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건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운수업 종사자분들 요즘 진짜 많으신데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호우 발생하면 이분들도 뭐 당연히 피해에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좀 뭐 보통 사람들도 다 운전 많이 하시는데 운전을 할 때 이제 비가 그 유리창에 차 유리에 맺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급정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충돌의 위험이 있으니까 급하게 차선을 바꾼다든지 그러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렇게 집중호우, 폭우 이럴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예. 이제 그 차량이 작은 그 소형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비가 많이 올 때 좀 물이 좀 많이 차 있는 이런 곳에 무리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차 자체가 그 침수가 되어서 그쵸.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그런 예. 위험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대피를 못해서 그 안에 같이 침몰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또 작은 차량뿐만 아니라 이제 화물차 같이 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네네. 근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체가 워낙 크고 무거우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집안이 약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약해진 집안을 운전을 하다 보면은 화물차 자체가 또 전복이 되거나 이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우리 그냥 승용차들 우리 맞아요. 출퇴근할 때도 네. 집중을 하면 이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 앞이 안 보여서 운전을 잘못했을 경우에 뭐 계속 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또 네, 피해가 다른 더 일어나죠. 사람한테도 예.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2차 피해도 생길 참. 수 있고 굉장히 그래요? 문제가 예. 많죠. 그럼 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는 어. 분들이 이제 뭐 개인 같으면 비가 오면은 오늘은 운전하지 그죠. 말아야지 그냥 이렇게 뭐 대중교통 타고 갈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생각할 수 예. 있는데 시내버스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특히 시내버스 운전기사 분들이 비 오는 날 아주 위험을 갖고 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예. 근데 운행을 안 할 수가 안 없잖아요. 할 수가 시내버스가 없고 대중교통인데. 예, 차를 안 갖고 가신 예. 분들이 시내버스를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네. 시내버스는 이제 노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가는데 그 가는 정해진 노선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교통이 통제된다. 그러면 우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회를 하다가 우회한 곳에도 또 통제가 되거나 또 빗물이 갑자기 많이 예.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정보가 운전기사분한테 신속하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나 봐요, 그게. 뭐 될 수도 있지만 그 갑자기 물이 많이 차오르면 예상을 못 했으니까. 예상 못하죠. 이제 예. 미리 알게 되면은 교통 통제를 하는데 거기에 뭐 진입을 못하게 하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지하차도 같은데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그러면 운전기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거기에 같이 타고 있는 승객분들에게 그럼요. 피해가 많이 예. 생길 수 있죠. 아니 그리고 보통 이제 시내버스가 그 이제 승하차를 할 때 내리는 네네. 곳들이 보면 다 움푹 들어가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좀 애매하겠네요. 그 승객들을 내리고 태우고 하셔야 될 텐데 네. 바짝 붙이자니 물이 웅덩이가 있는 있는 곳이고. 곳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또 매뉴얼 같은 것도 좀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매뉴얼이 사실 마련이 돼 있지만 예. 이 실제로 운전을 하는 현장이 그렇게 매뉴얼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있죠. 그 예전에 그 한 2년 전에 그 네네. 오송 지하차도 맞아요. 요 사건이 거의 좀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럼요. 예. 그때 그 2년 전에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시내버스 기사분이 원래 다니던 그 노선이 폐쇄가 돼서 네. 우회 도로로 가고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참. 그런데 그 지하 터널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지하 터널을 들어가면서 비가 엄청나게 네. 많이 와서 이 기사분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는 승객분들을 빨리 대피를 하시도록 예.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승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피를 하시긴 예. 하셨는데 그분 그 운전기사분은 승객분 대피하게 하시다가 그 기사분은 또 피해를 당하시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죠. 예. 좀 이런 사고 좀 많이 없어야 될 텐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배달업 종사자들 위험 요즘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운전기사분들뿐만 아니라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비가 올 때 이제 야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든지 하게 되는데 특히 비가 오면 배달을 더 많이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다들 뭐 네. 원래 그 좀 이렇게 비 올 때는 좀 주문해서 드시지 마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비가 또 오게 되면 더 많이 시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나가기가 많이 그쵸. 불편하고 하니까 뭐 음식을 배달하거나 또 물건을 배달하거나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배달을 안 할 수도 없고 예. 또 배달을 정말 교통이 막히고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배달을 강행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예. 거죠.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오토바이 타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또 그 피해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오토바이가 빗물에 이렇게 다니는 게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이륜차니까 아무래도 더 네. 예. 네, 그래서 미끄러질 위험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토바이를 많이 타시는데 네. 가능하면 이제
그 호우가 좀 많을 때는 배달을 좀 적게 하거나 또 예. 배달을 너무 시간을 꼭 잘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배달을 하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또 앞에 이렇게 보호구 장비를 하게 헬멧, 그렇죠. 하니바 뭐 이런 헬멧을 거. 하면서 예. 이제 운전을 하게 어. 되잖아요. 근데 그 헬멧에 빗물이 들이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시야 그러면 확보가 안 될 테니. 그렇죠. 그러면 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뭐 차량하고 충돌이 네. 생긴다든지 또 옆차선으로 간다든지 급정거를 네. 한다든지 그러면 사고의 위험이 높고 또 오토바이는 그 비가 계속 많이 올 때는 차하고 차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오토바이를 발견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또 뭐 비가 올 때는 잘 안 보이니까 맞아요. 이게 차가 없겠거니 생각하고 또 그대로 이 추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충돌 사고가 예.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그 땅이 이렇게 파이는 그런 경우가 네네. 많잖아요. 그게 땅이 파이다 보면은 오토바이가 그 파인 거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거기 파인 곳에 매몰이 되는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할 수가 예. 있죠.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박사님,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 호로 인해서는 뭐 직종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예. 모든 사람들한테 다 피해가 발생할 수 네. 있는데 특히 일하는 사람은 비가 온다고 출근을 안 할 수가 그럼 없거든요. 일을 해야죠. 네. 그러면 나갈 수밖에 그러다 없는 보니까 상황이니. 이 일을 안 하는 건 생계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출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한테 특히 이렇게 호우일 때 안전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럼 어떻게 좀 피해 사례 좀 어떻게 좀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네네. 그동안 이렇게 비가 와서 직장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알려진 사고가 네. 2013년에 발생했던 사고거든요. 예. 노량진의 한강대교 남단에서 상수도관을 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런 날은 사실 공사를 좀 멈추었으면 좋을 텐데 무리하게 예. 상수도관을 공사를 강행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한강 바로 옆이니까 네. 그 한강이 물이 그대로 범람한 공사 거예요? 현장으로 유입이 돼서 예. 거기에 일하던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됐는데 무려 7명이나 그때 침수가 되어서 그래요?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중에 3분이 또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노동자셨어요? 예, 외국인 예. 노동자여서 아주 큰 그런 피해가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무리하게 작업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2019년에 네. 또 서울에서 예. 유사한 사고가 또 생겼어요. 어떤 사고였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때 목동에 네. 빗물 배수 배수 시설을 만드는 공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수 시설이 잘 되도록 만드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때에도 똑같이 그 밑에 수로에 내려가서 이제 점검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 날도 똑같이 이제 그 수로에 내려가서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수로로 내려가니까 비가 오면 거기에 매몰될 확률이 그쵸. 수몰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2명의 노동자가 이제 점검을 하러 들어갔던 거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걱정이 돼서 다른 직원이 그분한테 연락을 했죠. 빨리 나와라. 네네.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안 되겠다. 이분들을 구해야지. 그리고는 이분이 글로 들어가신 거죠. 근데 이 같이? 들어가신 분까지 아유. 한꺼번에 3분이 결국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현상이 생겼죠. 아니, 저희들이 보통 이런 산업재해 현장에서 2인 1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꼭 2분이 먼저 들어가셔서 작업하기보다는 네. 한 분이 좀 들어가서 좀 뭔가 중간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그 연락을 받는 네. 그런 체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아쉽네요,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대응을 못 하게 되고 또 비가 오는 이런 호우의 상황에 대비해서 네. 비상 연락 체계를 잘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근데 뭐 대부분 이런 희생자분들은 보니까 하청업체 노동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대부분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 하청업체 이런 분들에게 고스란히 오기 때문에 네. 취약계층에게 더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예. 뭐 사례 한번 몇 가지만 더 볼까요? 네. 네. 그리고 또 2022년에 시흥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예.
폭우가 내리는데도 공사를 지속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문제네요, 진짜. 그럼요. 폭우 낼 때는 왜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 이게 빨리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공사는 대부분 기간이 정해져 어. 있으니까 비가 와도 이제 무리하게 작업을 계속하는데 예, 예. 그때 이제 철근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철근을 자를 때 보통 전기톱 같은 거를 쓰게 그쵸.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감전이 아이고, 되는 거죠. 그 의외로 감전 사고가 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발생한 사고도 있었고요. 거기도 또 하청업체 노동자여서 또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파주에서 생긴 경우도 있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지붕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붕이 올라가서 그 지붕의 판넬을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지 하고 그 판넬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지붕 위니까 바람을 막아줄 곳이 예. 없잖아요. 그 판넬하고 사람이 같이 날아갔다가 떨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서 사망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참 이게, 안타깝죠. 예, 이거 어떻게 인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 천재지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인데. 피해가 근데 이렇게 생기고 음. 나면 이제 비가 다 그치고 나면 복구를 하잖아요. 근데 복구를 할 때 또 사고가 많이 아, 생깁니다. 그래요? 네. 예.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가에 가로수가 쓰러져서 넘어진 예. 거예요. 그래서 가로수를 정리하던 구청 직원이 예. 그 정리하다가 또 감전이 되어서 아, 그렇군요. 사망을 한 경우도 예.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모델하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모델하우스의 전시관은 대부분 가설물을 예.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 가설 시설이 튼튼하지 않죠. 그렇죠. 폭우로 가설 시설이 흔들리니까 아 저거를 이제 모델하우스 끝나니까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거하러 올라갔는데 올라간 작업 발판이 비가 올 때 역시 예. 흔들려가지고 그것이 옆으로 되어 있었던 네. 거예요. 그걸 모르고 거기 올라갔다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사망하는 사고도 예. 생겼죠. 지금 굿모닝 건강 밸류업 정혜선 카톨릭대 교수님과 함께 산업 현장 호우 피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바로 그러면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비가 올 때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 예. 네, 이렇게 사업자가 그거는 좀 확실하게 좀 지켜야겠네요. 그럼요. 이렇게 비가 심하게 올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를 미리 기상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면 뭐 그날은 좀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예. 그렇게 조치를 해서 비가 올 때는 작업을 중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데도 출근을 했다면은 대피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뭐 침수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렇게 옹벽처럼 그런 게 뭐 내려올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곳에서 대피해서 안전한 곳에서 비가 이제 그칠 때까지 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대피를 할 때는 혼자만 대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작업장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도 예. 있고 또 고령자도 있고 또 장애인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안전하게 피해 대피할 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 네. 그럼 교수님, 저희 시간 좀 거의 다 마무리돼서요. 좀 끝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 비가 오고 이런 기상 정보가 있는 것들은 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아요. 지나치고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굿모닝 건강 밸류업 정혜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